샌 버킷리스트의 가장 핫한 곳인 남미 여행. 이가수 폭포. 공중도시 마추픽추. 바다가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린 우연히 사막. 고이고장 아르헨티나. 삼바이 고장 브라질 예수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연의 감동, 놀라움, 공포감까지 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죠. 13일간 22인 여행 애호가들과 함께한 감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와! 오! 로스안젤레스 도착. 이동 로스안젤레스 출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하룻밤을 주무시고 내일 이제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고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내일 복장은요. 내일 복장은 여러분들이 내일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량풍산 여행사 정윤경 인솔자입니다. 30년차 정윤경 상무입니다. 페루 수도 리마는 1821년에 산마르틴에 의해 페루의 독립이 선언된 곳입니다. 도시에는 식민지 건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1년에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페루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인 리마를 찾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대되는 여행입니다. 마음이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제국의 백미 쿠스코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 쿠스코는 3400고지 안테스 분지에 자리 잡은 인구 26만 명의 도시로 남미 대륙 여행의 백미로 손꼽히는 곳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였을 때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수도로 연화를 누리고 있었다 전해집니다. 태양 신을 숭배하고 대잉카 제국을 건설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세계 그리고 그들의 우주관의 중심이었죠. 쿠스코란 옛 잉카 언어로 배꼽을 의미하죠. 매년 이곳에서는 6월 24일 태양 축제가 열리는데 잉카 의식이 그대로 부활되고 있으며 산 제물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와! 스페인 식민시대의 건축물인 산토 도밍고 성당. 도밍고 성당 원래 잉카 제국이 숭배하던 태양을 모시는 꼬리칸차 신전이었죠. 스페인 침략 후 신전을 부시고 지금의 성당을 지었죠. 성당이 건립된 이후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지탱하고 있는 꼬리칸차 신전의 외벽과 기초는 견고하여 거의 변하지 않았죠. 식민지 시대의 성당 중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잉카인들은 지진이 잦은 안데스 산맥의 기호에 맞게 건축물 하나하나 돌로 정교하게 다듬어 접착체 없이 쌓아 올리는 속초 건축 기술로 내진성과 안전성이 뛰어나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현재의 건축 기술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에 와보지 않고는 경험하고 느낄 수 없는 감동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우르밤바, 페루 안테스 산맥에 위치한 우르밤바는 우루, 물과 밤바 지역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해발 2800m 고지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작은 마을. 호텔에서 보낸 추억의 밤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여행의 즐거움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입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2400코지에서 오늘 2시간 반 마추픽추 투어를 합니다. 마추픽추. 아마 우리 선생님들부터 마추픽추를 관광객이 들어오셨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낮에는 관광용, 밤에는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철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우루밤바 강을 따라 기차로 이동하는 설레임은 경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꾸불꾸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갑자기 눈앞에 돌로 이루어진 고대 도시가 나타납니다. 바로 공중도시 또는 잃어버린 도시라고 불리는 마추픽추. 붉은 봉우리란 뜻이죠. 고대 잉카인들은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또는 복수의 작전을 연마하기 위하여 산 위에 비밀 도시를 만들었다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잉카는 도시를 불태우고 더욱 안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전해집니다. 마추픽추는 쿠스코에서 우루밤바 강을 따라서 114km 내려간 지점에서 400m 올라간 도심 2280m의 산 정상에 있습니다. 주위는 높아
주인은 높이 솟아있는 산들과 절벽 우르반바강 유역은 열대 우림이 무성한 정글로 둘러싸여 있는데 아래에서는 볼 수 없고 공중에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명 공중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인카인들은 스페인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한 태양의 신전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태양빛이 신전을 가득 채우고 천문학을 발전시켰죠. 잉카의 계단식 바틴 안테네스는 감자, 옥수수, 코카인 등 200여 종 이상 신에게 바치는 작물을 재배했다 전해집니다. 마추픽추에서 마주하게 되는 와이나빅추, 인티와타나, 안테네스, 태양의 신전 등은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온 여행 애호가들을 감동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와, 감동 흥분 그 자체입니다. 오, 이곳에 와보지 않고는 이 감동의 순간을 체험할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처럼 전문 가이드의 영접을 받으며 암스트롱이 인정한 달의 계곡을 감상 체험합니다. 이 계곡은 100만 년 전 호수 바닥에 쌓인 점토암과 사미의 윤기되어 침식되어 현재의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낸 자연의 작품입니다. 마치 달 표면처럼 신비롭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이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인장, 어여쁜 꽃들도 보입니다. 볼리비아 나파즈, 케이푸드의 민간 홍보 대사의 집에서 충전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연히 사막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위치한 기차 무덤. 이곳은 한때 운강속 수송에 사용되던 기차들이 광산업 쇠퇴와 함께 운행이 중단되어
폐기된 기차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잘 나가던 옛 시절 멈춰진 기차들 앞에 와선 마음 짠합니다. 현재 관광지로 인기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우연히 소금 사막 마을, 꼴찬이 마을, 소금 박물관, 정말 대단합니다. 꼴찬이 마을에서 쇼핑의 시간도 가집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의 잉카와시 물고기 섬, 이슬라 페스가도스 선인장이 지키고 있는 섬이죠. 우기의 섬이 물에 잠기면 선인장들이 모습이 꼭 물고기 모양 갖다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활한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우유니 사막을 배경으로 잊지 못할 추억의 바비큐 파티를 가집니다. 와! 숯배를 드십시다. 우유니는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으로 우유니 소금 호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솟아올랐던 바다가 빙하기를 거쳐 2만 년 전 녹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막 안에는 25톤에 달하는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해발 고도 3650m 고지에 위치한 우유니 면적은 12,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건기에는 소금밭이 펼쳐지고 우기에는 사막 전체가 물이 고요 골처럼 반사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해의 자연을 그대로 느끼며 보내는 이 순간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와! 흥분과 감동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우유니 사막에 펼쳐진 경이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 지구 반대편 50시간 넘는 비행시간 시차 적응 3000고지 이상의 고산층은 위대한 자연의 모습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얀 종이에 인생을 새로 쓰는 기분을 받게 됩니다. 와! 인생 버킷리스트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얗게 펼쳐진 우유니 사막 현장에 오지 않고는 벅찬 감동의 순간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느낌, 새롭게 출발, 행복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우유니 사막에서의 한순간 한순간 여행의 일정은 기대와 흥분으로 차고 넘치는 행복의 여정입니다. 우유니 여행의 또 다른 백미는 우유니 사막에 있는 소금 호텔에서의 특별한 추억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유니에서의 인생 추억을 마음속에 담고 볼리비아 라파즈로 떠납니다. 김초롱 현지 가이드의 영접을 받으며 라파즈 여행을 시작합니다. 라파즈 케이블카 탑승. 해발 36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라파즈는 케이블카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라파즈를 찾는 관광객들에겐 도시를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됩니다. 와! 맛깔나는 한식점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집니다. 라파즈 마녀시장. 고대 잉카 문명부터 이어진 전통신앙과 의식이 깃든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볼리비아 라파즈의 깊은 전통과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쇼핑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마녀시장, 현지인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 볼리비아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볼리비아 독립용 무료 장군의 상이 있는 무료 광장. 이곳을 중심으로 대통령궁, 샌프란시스코 대성당,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이곳을 라파즈 대표적인 번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며 볼리비아 라파즈 여행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깔 노선이 이렇게 해서 총 지금까지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었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고요. 제 이름 기억하시죠? 초롱이에요, 초롱이. 라파즈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킬리킬리 전망대. 라파즈는 1,2만이 산을 비롯하여 5,000m급 산들로 둘러싸인 양념졸구형 분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로 알려진 곳입니다. 와! 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와! 전망대의 독특한 이름은 라파즈, 현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맹금류인 킬리킬리라는 새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오! 김초롱 현지인 가이드님이 배웅하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과수 가실 때는 상파울루 와서 한번 짐을 찾으신 다음에 다시 짐을 붙이셔야 돼요. 제 이름은 조윤경이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크리스티나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네. 대접하는 것 자체 그냥 고기밖에 없어요. 그냥 고기만 먹다가 집에 갈 때 되면
너무 감동이 왔어. 많이 봤지만 그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나 너무 멋있었었는데 너 진짜 좋아. 너무나 너무 좋아. 너 그러면 매일 보여줄까? 그래서 나 매일 보여줘. 너 제 손을 잡고 여행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첫 아침인가요? 네, 첫 아침이죠. 브라질에서 첫 아침인데요. 브라질 말로 포르투갈어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봉지야라 그래요. 봉지야. 꼭 비닐 따봉 있잖아요. 그 따봉도 그 봉이 좋다라는 뜻이에서 매우 좋다 이런 뜻인데요. 봉지는 아침부터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 다 같이 봉지야를 해볼 텐데, 자, 원어민 발음으로 봉지야. 오, 너무 잘해. 봉지야. 너무 잘해. 마음에 드는데. 보러 오셨는데 여기 도시 이름도 이과수, 공항 이름은 이과수공항. 폭포가 유명한 이과수 폭포. 근데 이 폭포가 무슨 강에 있어요? 어떤 강에 있는데 그 강 이름은 뭐게요? 우와, 대박! 내가 이과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나 아마 전이래요. 강 이름도 이과수 강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리고 화폐는 레알을 쓰는데요. 1달러, 5헤알입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영복이나 레시가드 갖고 오셨다 하시는 분, 얘기를 안 해줘갖고 안 입는 분들 가끔 계셔서 나중에 보트 투어 끝난 다음에 왜 얘기 안 해주냐고. 내가 비키니 갖고 왔는데 얘기했으면 내가 비키니 입었을 건데. 아르헨티나 이가수 폭포, 최대 낙차가 100m가 넘는 세계 최저의 아름답고 장엄한 폭포로 영화 미선의 촬영지이자 일명 악마의 목공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쪽 폭포를 감상하는 기쁨과 설레임, 현장에 와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10분을 보고 있으면 인생의 시름이 날아가고 30분을 보고 있으면 당신의 영혼까지 가져간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장엄하고 웅장한 이과수 폭포 앞에서 오 불쌍한 나이야 가라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브라질을 방문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 이과수에서 한 이 말이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와! 하나, 둘, 셋. 와!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와! 와!
브라질로 넘어갈 때 저희 아까 했던 거 출국 심사 한 번 더 할 거예요. 출국 심사 한 번 더 하고 다시 이제 브라질에 넘어가서 바로 점심 식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르헨티나지만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를 볼 때가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브라질 대지에 울려 퍼지는 이 가수의 힘찬 폭포 소리. 산책로를 따라 2.7k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연 경관을 감상합니다. 형궁처럼 펼쳐진 275개의 이가수 폭포를 보며 감동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이가수 폭포의 매력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체험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와! 우와! 저 끝난 다음에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비키니 갖고 왔는데 얘기했으면 내가 비키니 입었을 건데. 그래서 말씀드릴 때 비키니 가져오신 분들 있잖아요. 입으세요. 그냥 앞뒤만 잘 보고 입으시면 돼요. 이거 막. 그다음에 수영 팬티. 남자분들은요 수영복 갖고 오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수영 팬티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오셨다가 탈이 질어서 갈아입으시면 되는데 지금 무슨 가이드가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들으시는 분 가끔 계세요. 보트 투어 할 때 탈의실이 앞에 있어요. 거기서 갈아입으시면 돼요. 그 갈아입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트 투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이제 또 물어볼게요. 보트를 타고 목표를 향하여 이가수 폭포 보트 투어는 가장 스릴 넘치는 여정입니다. 보트를 타고 폭포를 정말 감동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우와! 우와! 폭포를 들락거리며 사방에서 뿌려지는 폭포수를 맞는 체험.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찍는 멋도 누려봅니다. 정말 감동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우와! 우와! 폭포를 들락거리며 사방에서 뿌려지는 폭포수를 맞는 체험.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찍는 멋도 누려봅니다. 정말 감동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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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멋도 누려봅니다. 정말 감동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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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그럼 조금 달라 그럴 때는 뽀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여러 번 갖다가 드시는데 먹어보고 또 다른 부위도 갖다가 썰어서 먹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그때 이태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여기 이과수 폭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는 분명히 후대에 많은 관광객
올릴 것이다 하고 얘기를 Muito obrigada por hoje ser. Muchísimas gracias, señoras y señores. 너무 헤어지기 싫다 이러면 두 번 하면 돼요. 짜우짜우. 네. 프랑스 사람들이 소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를 내가 그만 먹겠다고 할딱하게 드시는 거죠. 고기를 제일 빨리 녹이는 게 파인애플이에요. 만들었던 그 설탕 덩어리가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저 바이찬의 이름을 설탕빵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 바이찬의 이름이 설탕빵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원래 500년 전에 폴카 백인들이 오기 전에는 성지였었대, 성지. 부터 아사이베리를 세우고 블루베리의 10배, 그 다음에 저포도주의 30배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아사이베리를 제공. 류의 파노라마 뷰를 선사해준 수가루프 산이여, 정말 고마워, 감사해.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고마워, 감사해. 브라질을 대표하는 해산물 모케카로 석식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우와! 코파카바나 해변 화이트 피치는 전체 길이 4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변에 나왔습니다. 1년 내내 해수욕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리우데 자네이루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과 여행객들에게 낭만과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즐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해변입니까? 여행의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새삼 경험하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와! 자, 브라질은 뭐다? 나무 이름이다. 자, 오른쪽 보시죠. 근데 브라질은 아직도 세계 제1의 농업국입니다. 동남아시아, 러시아 인구 2억 1천인데 소가 2억 8천만이 1인당 한 마리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방을 중 세계 최대 고기가 나온 나라. 커피 세계 매장 생산량 1위, 오렌지 세계 생산량 1위, 콩 세계 생산량 1위, 사탕수, 설탕 세계 생산량 전부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다 나른 나라. 옛날에 이 땅의 주인이 인디오였잖아요. 500년 전에 폴카 백인도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인디오들은 이 만의 이름을 과나바라라 불렀다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머님의 가슴. 그러니까 인디오들은 여기서부터 바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큰 대양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우 영어로 리버 큰 강이라는 뜻이고, 자네이루 영어로 제뉴얼이 1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리버 오브 제뉴얼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1월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1월 달에 강으로 착각한다 왔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불렀어요. 인디오. 그래서 오늘날 브라질의 원주민 토착인들을 인디오라고 그래요. 왜? 여기가 처음에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디오라는 말을 뉴 7대 불가사 선정이 되니까 막 전세계 네티즌이 올라가. 근데 예수성사는 언제 공사했다고 그랬죠? 1926년도에. 그럼 1926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그 언덕의 생긴 모습이 호프가 이렇게 등을 숙였을 때 호프 등처럼 볼록 튀어나왔다 그래서 예송상을 소개할 때 그 언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꼬르고바도라고 얘기를 해요. 꼬르고바도. 평화의 상징 예수상 앞에서 새해에는 지구촌 평화 공존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숯불구이 하는 정통. 요게 이제 브라질 대표적인 음식인 그 음식이 이제 슈아스코라는 음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무게가라고 그러는데 햄을 집어넣고 이제 끓여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페이조아다라고 불리는 노예 음식.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흑인은 이게 이제 페이조아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브라질의 대표적인 이제 전통 음식이다라고. 자, 브라질은 뭐다? 나무 이름이다. 자, 어렵게 보시죠.